안녕하세요. 한 변호사의 법과 돈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개념, 집행유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보시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실효나 취소는 또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유예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주의에는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보하고 유예기간 동안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제도. 쉽게 말씀드리면 유죄는 유죄입니다. 형도 선고합니다. 그런데 일단 감옥에는 안 보내고 일정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그 형의 법적 효력을 잃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형법 제62조 제1항을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선고형이 징역이나 금고는 3년 이하, 벌금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상을 참작한다는 게 무엇인지 형법 제51조를 보시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름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도 함께 참고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집행유예에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를 보시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아직 안 됐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 제65조가 이렇게 규정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형의 선고가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유죄 판결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것을 형의 선고의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고유예 결격 사유처럼 전과 사실을 요건으로 삼는 제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전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63조를 보시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실효 요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여야 합니다. 과실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금고 이상의 실형이어야 합니다. 또 집행유예 판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 판결이 확정이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셋째 요건이 특히 중요합니다. 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 기간이 먼저 지나버렸다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효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의 유예된 형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새로 선고받은 실형도 그대로 있습니다. 두 판결의 형기를 단순히 합산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경합범 가중처럼 형을 다시 계산해서 선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각의 형이 그냥 더해지는 것입니다. 실무 판결들을 보면 법원이 이 점을 양형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합니다. 필요가 되면 검사가 실형 지휘를 하여 형을 집행합니다. 이에 불복하려면 형사소송법 제489조에 따라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관할법원에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취소입니다. 실효와 취소는 다릅니다. 형법 제64조가 규정하는데 두 가지로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필요 취소입니다. 제1항을 보시면
집행유예 선고 후의 결격 사유, 즉 제62조 단서의 사유가 뒤늦게 발각된 때에는 반드시 취소합니다. 애초에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안 되는데 몰랐던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제2항을 보시면 제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 그걸 심각하게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법원의 재량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효와 취소를 간단히 비교하면 실효는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이고 취소는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효력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의 요건, 효과, 실효, 취소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지 조금은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법을 공부하는 한 변호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